다음은 대공황과 전체주의의 등장에서 대공황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대공황으로 갑작스럽게 실업자, 그러니까 직업을 잃게 되어서 살 곳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곳은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후버빌이라고 불렀죠. 후보라는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종이상자로 만든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이렇게 그 종이로 만든 집처럼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공황이 발생한 까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전쟁터였고 그 유럽에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한데 그 물자를 지원해주던 곳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정말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게 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공장에서 물건을 계속 생산해내면서 재고가 쌓이겠죠.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재고가 쌓이고 그 재고는 계속 쌓이는 과정에서 소비, 그 물건을 사들이는 행위가 생산, 물건을 만드는 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점점 재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그로 인해 많은 회사와 은행이 파산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파산하면 당연히 실업자,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한테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그들을 내쫓게 되겠죠. 그래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누적됐던 게 한 방에 탁 터지는 날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29년 10월 24일입니다. 갑자기 뉴욕 증권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대공황이 시작되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후 미국은 상황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이 당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굉장히 힘들어하던 유럽에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재고가 석자인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자기네들이 투자했던 금액들,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대공황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 정도였는데 유럽은 더욱더 심각했겠죠. 그래서 대공황 시기의 경제적 악순환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구매력이 감소하면 경제가 악화되고 주가가 폭락되고 회사는 부도를 맞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또 구매력이 감소하고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상황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벌였을까요? 먼저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이라는 걸 펼쳤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가 단위의 굉장히 큰 건축 사업 같은 것들을 벌였어요. 댐을 만든다거나 긴 다리를 만든다는 등 이렇게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서 이 공공사업에 여러 명의 실업자들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줌에 따라서 실업자들이 소비력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게 구매력을 좀 늘릴 수 있게 하면서 좀 사회가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생산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실업자를 구제했고 사회보장제도, 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에서 지원해주는 걸 사회보장제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경제회복을 추구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자신들의 식민지를 영국 본토에서 쓰는 파운드로 묶고 프랑스 본토에서 쓰는 프랑으로 묶어서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경제 블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국에서 과잉 생산된 상품을 식민지에 똑같은 그 경제권이니까요. 그 식민지에 팔고 수입은 억제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식민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겠죠. 이게 바로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라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표적인 뉴질 정책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